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보셔야 할 키포인트, 바로 리오프닝, 경기 재개, 여행의 시간인가? 이걸로 잡아주셨네요. 예. 제 오프닝과도 맞물려요, 여행. 예. 입을 맞춘 건 아닌데요.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일단 장중에 계속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요. 장 막판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 시장 내에서 나왔었던 거는 이제 연준의 이제 페이지북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베이지북. 네, 베이지북. 네. 네,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12개 지역은행의 이제 경기 평가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 회복이 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한 건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이제 어저께 조금 이제 관망을 좀 보였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그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이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기존 유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렇게 이제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중에 조금 밀렸었던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밈 주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주식 이제 AMC나 배드 베스 앤 비욘드, 그다음에 브루베리, 게임스탑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7% 정도 올랐습니다.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중소형주가 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13%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가 강한 이유는 이제 대형주들이 최근에 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을 잡기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다라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좀 특이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70를 이제 육박을 하는 그런 이제 수준입니다. 지금 68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70를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가가 이제 $70에 이제 근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지난 그저께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일단 현재의 증산 없이 감산 규모 축소만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 코로나 백신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란의 핵 합의가 좀 지연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수요보다 이제 공급 쪽에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우려가 지금 WTI를 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 저도 이제 관전 포인트에서 밈 주식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리긴 했는데 급등이 네. 급등을 넘어서 폭등이죠. AMC가 올 들어서만 3000% 급등을 한 상황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대형 영화관 체인인데 공짜 팝콘 주겠다 이런 기사도 그렇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일시적 이건 조금 약간 투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MC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는 올해 $2억 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아까 비트코인처럼 이제 등락이 좀 크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하고 이제 비슷한 궤를 이제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밈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공정 또 거래 행위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관심 안 두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밈 주식, 우리나라에서는 스펙주, 급등락,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인데요. 갈 길 잃은 자본들이 이쪽으로 쏠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투자 주의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볼게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틀 동안 이제 순매수를 조금 보였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수세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은 유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 어저께 3,000억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3,2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차익
차익 매물이 이제 지금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 고점 수준이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일단 주가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여건상에서는 과연 이제 바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점에 따라서 아마 투자에 유의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바로 넘기기보다는 좀 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에 따라 맞춰서 좀 단기적인 뭐 매매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저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상승 업종은 이제 기계, 건설, 뭐 운수창고, 보험 업종이 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약품, 전기가스, 음식료,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빠지고 덜 올랐었던 종목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제 순환매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순매수하는 건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삼성생명 뭐 이런 종목으로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요. 순매도는 이제 HMM,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쪽으로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이제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항공, 그다음에 두산피오셀, OCI, 효성 TNC 같은 종목을 이제 양쪽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다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2.6%로 이제 12년 4월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이건 뭐 작년에 이제 작년 5월에 그 소비자 물가가 0.3포인트 0.3% 이제 빠졌었던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저효과라는 거에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국고채 금리가 조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2.2%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또 이제 국채 발행 수요에 대한 이제 우려감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그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 지원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20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뭐 국채 발행이 뭐 불가피한 거니까 금리도 아마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동성 풀리는 건 좋은데 늘 양가적이에요. 금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뭐 이슈까지 정해주셨고요, 짚어주셨고요. 국내에서 앞서서 키포인트 가운데 리오프닝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백신 접종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0시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전 인구의 12.4%가 현재 접종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1차 접종 지금 대상자가 1,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53%가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련돼서 이제 언택 관련 종목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그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집단 면역이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상으로 이제 복귀를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항공 여행주가 어저께 이제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보복 여행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몇 군데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5월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뭐를 제일 하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때는 국내 여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1%. 그다음에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로 조금 이제 좀 적게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작년 11월에 이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해외 여행을 가겠다라는 게 이제 50%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해외 여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얀센 백신의 그 예약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뭐 16시간 만에 이제 100만 명분이 이제 전부 다 예약이 끝났는데요. 그 중에 그 젊은 사람이 이제 많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6월에 접종을 마친다라고 하게 되면 7월부터는 해외 여행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런 뭐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입장도 지금 최근 이제 해외 정부하고 트러블 버블이라는 협정을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싱가포르가 제일 먼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괌, 뉴질랜드, 대만 쪽으로 해서 뭐 확대될 그럴 예정이니까요. 뭐 이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여행주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괌, 사이판이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면 75만 명 정도가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만약 그 비행편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괌 사이판이 먼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항공사마다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그 괌 사이판 관련 운행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과거에 이제 취항을 많이 했었던 이제 LCC죠. 뭐 티웨이나 제주항공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상은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측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정 시에는 뭐 저가 매수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행주 52주 신고가인데 더 간다라는 말씀. 네. 그러나 이제 매수의 관점에선 쉴 때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지금 우리나라 접종률이 한 10% 넘긴 이후에 속도가 붙고 있잖아요. 네. 한다면 우리나라 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접종이 되고 있는데 그 여행 관련해서 또 경기 재개 관련주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점치는 건 아니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7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접종률 자체를 보면 뭐 하루 평균 한 2% 정도씩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걸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접종 뭐 수량만 뭐 그러니까 백신 수량만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 최대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은 1일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한 7월 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40% 넘는 그런 인원이 이제 그 맞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해외 여행이 이제 본격화돼서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까지는 뭐 일단은 조정을 보이지만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이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조정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니까요.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그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 기준으로 봤을 때 40%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